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최악이라는 한국 경제, 이제는 바닥일까? 환율과 투자의 방향성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코스피가 조정기에 접어든 이 시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향후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영상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제조업 침체, 그리고 한국 수출과 경제, 환율 관련 영상으로 지난 8월 28일 날 업로드한 무역전쟁 재점화, 한국이 더 위험하다라는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9월 23일 날 업로드한 채찍 효과와 투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7월 23일 날 업로드한 한국 환율의 짧은 미래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영상을 보시면은 오늘 영상이 잘 이해될 거고 앞으로도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추려보면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무역 수지 규모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침체된다. 글로벌 공급망 끝에 위치한, 즉 채찍의 끝에 위치한 우리나라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기침을 한다. 그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면서 응급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 10월 1일입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만 믿고 있으면 될 것인가? 자, 저는 과거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말은 반 정도만 믿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켜진 지 한참 지났죠. 그렇지만 괜찮다는 정부, 국민들은 체감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진다. 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신문 1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 1997년 9월 1일자 뉴스입니다. 자,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위기다, 한국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제를 면밀히 살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1997년 9월 이렇게 위기가 아니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10월에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 시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위기일까 아닐까? 자, 이것이 이제 의문인데요. 글로벌 경기,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 자, 이것은 대공황 이후에 최대치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위축이 되면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에 미국 제조업 지수 PMI가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조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9월에는 47.8까지 떨어지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영상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유럽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제조업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독일 역시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들이 경기가 안 좋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를 유독 많이 타면서 타격이 크다는 사실, 자,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위 수출 10개국 중에서 수출 중감률은 거의 최고 수준인 마이너스 18%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보다 수출 중감률이 많이 떨어진 나라는 영국으로 마이너스 11.3% 정도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고 영국은 제조업이 아닌 금융 중심의 국가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타격을 크게 입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들입니다. 제조업 침체 우려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4분기에는 나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4분기 실적 반등 지연될 것인가? 내년까지 한번 또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추석 덕분에 생산 소비 투자가 반짝 상승했지만 제조업 생산 능력은 역대 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역대 최장이랍니다. 상당히 암울한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공장에서는 재고가 쌓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재고가 쌓이니까 당연히 공장 가동률도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한국 제조업, 자, 내수 소비가 안 사니까 내수도 죽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내후 외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재고율은 올해 5월 117.9%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1998년 9월 IMF 체제에 있을 때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생산 능력은 13개월째 내리막길인데, 자, 이것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1년 이후로 최장 기록 하락세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 작성한 이후 처음이라는 것,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 더 커진 디플레 공포.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 2.2% 안 되겠다. 자, 그래서 금리나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수 침체를 벗어나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반도체 빼고 한국 5년 뒤에는 중국에 모두 다 따라잡힌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도 강하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먹고 살 길이 앞으로는 더 암울하다, 이런 소식이고요. 한국은 이미 장기 침체에 진입했다. 경제학자들과 경제원로들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누군가가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청년 세대 세배 큰 세금 폭탄을 안고 산다. 자, 205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조세 부담률이 3배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는 액션을 취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특히 제조업 분야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더욱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과거 영상에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기 침체 때 충격이 더 크다는 거죠. 자, 현재 제조업 재고율은 98년 IMF 사태 이후에 최악으로 치달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다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수준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자, 조금만 뉴스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10개월째 내리막세인데, 자, 이것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 즉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4분기에 반등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과 독일 등 제조업 지수가 안 좋은 걸로 나오면서 4분기 반등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체 장기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또다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만들면서, 자, 우리나라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상황과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봐야겠습니다. 국내 수출 총액은 2018년 들어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역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7년 만에 월간 경상수지 적자까지 나오는 등, 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고 4분기에도 반등은 요원한 상태다. 즉 수출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연말 연초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성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YOY 기준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더 나빠질 수 없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바닥권이라고 해서 곧바로 반등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환율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환율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환율 상승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즉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상방 압력이 높다는 거.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왔던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4분기도 요원하고 내년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흑자폭 확대보다는 축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제조업 경기 위축,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 외화가 유출된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장사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해외에서 그만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에 대해서는 비판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로 빠져나간 돈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투자는 9개월째 마이너스인데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다. 자,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자, 이런 것들은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외국인들이 굳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살 필요가 없고 팔고 나가서 기다리면 되겠죠. 자, 팔고 나가서 기다리다 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당국이 환율을 통제하지 못하고 1250원 선을 넘어서 1300원에 육박하게 된다면 금융시장에 한 차례 패닉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1200원을 뚫으면서 한 차례 패닉이 왔듯이, 자, 이제는 1250원, 1300원까지 마지노선을 좀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당국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 개입을 해야 될 건데, 자, 그동안 미국산 LNG를 구매해왔고 최근에도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미 무역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1200원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 안정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환율이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1100원 후반대에서 1200원 초반 사이에서 환율을 조절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지면 원화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1150원 이하로는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1150원 이하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또 외환당국에서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침체 국면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경기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축되는 분야가 아닌 확장되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런 성장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질 만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내년에 파이가 커질 만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은 이런 움직임을 읽고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야지 위축되고 수축되는 분야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내 자산을 쪼그라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벌써 중단기적 테마가 형성되고 있고 여기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분야든지 무한대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오르다 보면 조정기도 있고 또 오르다 보면 조정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타고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를 해서 꿋꿋하게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강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넓히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안전자산을 많이 마련해 놓는다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이 또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리나라는 더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을 때는 더 크게 받고 호황이 왔을 때는 더 크게 오른다는 사실 지난 과거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부진합니다.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역 전쟁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새로운 성장 분야, 성장 산업은 지속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는 투자 자금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고 불황 속에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 속에서 주목받는 분야, 성장하고 있는 분야 이런 테마에 관심을 가진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돈이 될 만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할 만한 곳, 파이가 커지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